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수많은 서민들을 만났습니다. 사업 실패로 단칸방에 살던 7 식구, 가혹한 빚 독촉에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빚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 사실 이거는 금리가 정해놓고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 고금리 대출을 써라.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10대 재벌, 10대 기업에게 그렇게 돈 쌓아두지 말고 당신들이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었던 건 다 우리나라 서민들, 소비자들이 소비를 잘해줬고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줬기 때문이다. 그러니 일자리를 더 내놔라. 아니면 세금을 더 내놔라. 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의식. 이런 게 사실은 필요한 거지.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은행의 문턱을 낮추고 그래서 갚지도 못할 빚을 빌려 쓸 수 있도록 그런 금융 환경을 만드는 거는 터무니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사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걸 약탈적 대출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약탈적 대출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우리나라는. 네. 그래서 그렇죠. 금융에 대한 교육이 모자란 것 같다. 맞습니다. 네. 하도 보니까 진짜 대부업체가 친구야. 그렇죠? 진짜, 예. 요즘에는 뭐 이미지 광고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한때 어디죠? 러 어쩌고저쩌고. 네. 그냥 금융기관하고 똑같아. 이러면서 심사원 편, 그리고 또 이렇게 사회초년생들 연인편, 연인 거 이렇게 시리즈로 만들어가지고 광고해가지고 굉장히 이미지 세탁하는, 그래서 참 이렇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저희가 초등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케이블 TV 광고하면 떠오르는 거 뭐냐 한번 이렇게 설문조사했더니 다 정말 이 대출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저는 간접 살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자살률이 OECD 가입국 중에 1위고요. 자살 사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빚독촉입니다. 네. 빚독촉 때문에 사람이 살지 못한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빚한감 운동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요. 너무나 많은 채무자들이 자기 빚이 아니라 가족의 빚 때문에 대신 갚아주다가 채무자가 되고 연체자가 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참 저기 높으신 분들은 큰 돈 빌려서 잘 떼먹기도 하고 세금도 잘 떼먹고 투기도 잘 하시고 그리고 군대도 대학원에서 안락하게 보내시고 심지어 안 가기도 하고 네. 참, 근데 서민들은 몇백만 원 빌려가지고 못 갚아서 형제, 부모의 자식들한테까지 그냥 빚 부담, 빚 독촉에, 이거를 다 이렇게 전이시켜야만 된다. 가족 전체가 해체되는 일을 겪고 극단적으로는 빚 추심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이렇게 왕왕 있다. 계속 사회를 이렇게 내버려 둬야 되는지 정말, 다시 한번 저희가 되돌아보고 좀 이제라도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빚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아이가 그런 유서를 쓰고 엄마와 함께 먼저 자살하고 아빠가 우리를 발견하면 구급조치 하지 말아달라. 이런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가족이 모두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한 해 40가구가 동반 자살을 합니다. 대부분 빚 때문입니다. 빚은 갚아야 되지만 목숨과 인권의 위협까지 다 허용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빚을 갚으라고 강요해서야 되겠습니까? 사실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빚은 형편껏 갚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편껏 갚게 되고 형편이 안 돼서 못 갚으면은
사실상 적극적으로 구제를 해줘서 우리가 새 출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빚을 갚지 못해서 사회에서 완전히 퇴출된 사람이 114만 명입니다. 114만 명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이 갚지 못하는 채권의 액수보다 사회적 손실이 훨씬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형편껏 갚도록 해주고 적극적으로 구제를 해주면 금융회사에서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마구 빌려주는 이런 과잉대출의 현실은 막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빚을 못 갚는 것에 대한 책임은 채무자만 져서는 안 됩니다. 마구 빌려줬던, 과잉대출을 했던 채권자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 이상을 돈을 빌려주는 것을 약탈적 대출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법으로 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법적 최고이자율을 마구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뻔히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갚게 되자 지독하게 추심하고 그리고 빚은 무덤까지 가져가서라도 갚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이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롤링치빌리 운동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측면입니다. 알고 보니까 채권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빨리 포기하고 채권 횟수를 빨리 포기하고 제3자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왜 제3자에게 넘깁니까? 채무자를 만나서 채무 조정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대부업체 5%, 3%에 팔 거라면 채무자에게 20%만 받고 채권 채무 계약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채무 조정이 없습니다. 비인간적으로 끝까지 추심하는 것을 허용하는 나라. 사실은 시민들이 빚을 갚아야 된다. 빚을 갚지 않는 것은 도덕적 해이다. 라고 믿고 있는 한 이런 환경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예, 이런 사업을 참 용감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주빌리은행은 다른 게 아니고요. 사실 이제 진짜 은행은 아니고 좀 이렇게 기존의 은행들이 너무 많은 돈을 벌면서 돈을 벌었으면 채무자도 은행의 고객인데 돈을 갚을 때만 고객이 아니라 못 갚을 때도 여전히 고객이죠. 그러면 못 갚을 때조차도 좀 어떻게 함께 그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고민하고 풀 수 있는 이 해법을 함께 찾아주는 것이 그게 은행이 해야 될 역할인데 못 하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굉장히 좀 야박한 시장이 채권을 마치 노예문서처럼 이렇게 사고 파는, 예. 그래서 그게 끝도 없이 이 매각이 이루어지면서 나중에는 뭐 15년, 20년 지난 채권도 헐값에 거래되는 이게 너무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이런 건 좀 국민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뭔가 제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례표 9번 재윤경 가계부채 탕감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재윤경입니다. 저는 좀 더 우리 발등을 찍고 있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힘드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 위기를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97년 외환위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일궈온 보람을 하루아침에 빼앗겼습니다.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지금의 새누리당. 그렇지 않습니까? IMF를 우리는 또 동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극복했습니다. 누구 덕분이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다 잘한 것만은 아닙니다. 아쉬운 대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했다. 전 세계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을 다시 망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집권 8년 가장 크게 무너진 것이 무엇입니까? 대기업들은 저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의 저축률이 독일의 기업들의 저축률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환위기 직후에도 가계저축률 1위였던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가계부채가 1위입니다. 자살률이 11년째 1위입니다. 새누리당 집권 8년 동안 우리 살림살이 엉망이 됐습니다. 게다가 지금 매우 심각합니다. 새누리당 대표가 얘기한답니다. 새누리당이 과반이 못 넘으면
IMF가 다시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새누리당이 과반이 넘으면 경제위기 다시 재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오는 경제위기는 바로 우리 살림살이를 옥죄는, 우리를 고통으로 내모는, 진짜 다수의 국민들이 고통스러워서 신음하는 그런 경제위기입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경제위기를 극복했던 저력, 사실은 이 광주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발등에 들이닥치고 있는 경제위기, 또 다른 경제위기, 새누리당이 8년 동안 만들어낸 이 가계부채의 엄청난 짐 바꿔야 됩니다. 저 광주 최근에 자주 왔습니다. 최근에 와서 뭘 했냐면 10억 원의 빚을 광주 광산구청과 함께 탕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금껏 가계부채 탕감해 왔습니다. 국민의당이 하지 않았고 새누리당이 한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현실적이고 가장 시급한 문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가계비 탕감할 겁니다. 지금도 해왔고 앞으로 더 확실히 이 총선에서 승리해서 반드시 고통에 내몰려 있는 가계 살림살이 살려낼 것입니다. 그런 시민의식, 이런 게 사실은 필요한 거지.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은행의 문턱을 낮추고 그래서 갚지도 못할 빚을 빌려 쓸 수 있도록 그런 금융 환경을 만드는 거는 터무니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사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걸 약탈적 대출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약탈적 대출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우리나라는. 네. 그래서 그렇죠. 금융에 대한 교육이 모자라고. 사실 이거는 금리가 정해놓고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 고금리 대출을 써라.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10대 재벌, 10대 기업에게 그렇게 돈 쌓아두지 말고 당신들이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었던 건 다 우리나라 서민들, 소비자들이 소비를 잘해줬고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줬기 때문이다. 그러니 일자리를 더 내놔라. 아니면 세금을 더 내놔라. 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저희가 초등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케이블 TV 광고하면 떠오르는 거 뭐냐 한번 이렇게 설문조사 했더니 다 정말 이 대출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저는 간접 살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자살률이 OECD 가입국 중에 1위고요. 자살 사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빚독촉입니다. 빚독촉 때문에 사람이 살지 못한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빚탕감 운동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요. 너무나 많은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수많은 서민들을 만났습니다. 사업 실패로 단칸방에 살던 7 식구, 가혹한 빚독촉에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빚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 것 같다. 맞습니다. 네. 하도 보니까 진짜 대부업체가 친구야. 그렇죠? 진짜. 예. 요즘에는 이미지 광고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한때 어디죠? 어쩌고저쩌고. 네. 그냥 금융기관하고 똑같아. 이러면서 신입사원 편, 그리고 또 이렇게 사회초년생들 연인편 이런 거 이렇게 시리즈로 만들어가지고 광고해가지고 굉장히 이미지 세탁하는 그래서 참 이렇게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빚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아이가 그런 유서를 쓰고 엄마와 함께 먼저 자살하고 아빠가 우리를 발견하면 구급조치 하지 말아달라.
이런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가족이 모두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한 해 40가구가 동반 자살을 합니다. 대부분 빚 때문입니다. 빚은 갚아야 되지만 목숨과 인권의 위협까지 다 허용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빚을 갚으라고 강요해서야 되겠습니까? 사실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빚은 형편껏 갚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편껏 갚게 되고 형편이 안 돼서 못 갚으면은 사실상 적극적으로 구제를 해줘서 우리가 새 출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빚을 갚지 못해서 사회에서 완전히 퇴출된 사람이 114만 명입니다. 114만 명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돈을 벌 수 있었던 건 다 우리나라 서민들, 소비자들이 소비를 잘해줬고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줬기 때문이다. 그러니 일자리를 더 내놔라 아니면 세금을 더 내놔라 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의식 이런 게 사실은 필요한 거지.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은행의 문턱을 낮추고 그래서 갚지도 못할 빚을 빌려 쓸 수 있도록 그런 금융 환경을 만드는 거는 터무니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사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걸 약탈적 대출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약탈적 대출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우리나라는. 네. 그래서 그렇죠. 금융에 대한 교육이 모자란 것 같다. 맞습니다. 네. 하도 보니까 진짜 대부업체가 친구야. 그렇죠? 진짜, 예. 요즘에는 뭐 이미지 광고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한때 어디죠? 어쩌고저쩌고. 네. 그냥 금융기관하고 똑같아. 이러면서 신입사원 편, 그리고 또 사회초년생들 연인편, 이런 거 이렇게 시리즈로 만들어가지고 광고해가지고 굉장히 이미지 세탁하는, 그래서 참 이렇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또 애들한테 저희가 초등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케이블 TV 광고하면 떠오르는 거 뭐냐 한번 이렇게 설문조사했더니 다 정말 이 대출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저는 간접 살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자살률이 OECD 가입국 중에 1위고요. 자살 사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빚독촉입니다. 네. 빚독촉 때문에 사람이 살지 못한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빚탕감 운동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요. 너무나 많은 채무자들이 자기 빚이 아니라 가족의 빚 때문에 대신 갚아주다가 채무자가 되고 연체자가 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참 저기 높으신 분들은 큰 돈 빌려서 잘 떼먹기도 하고 세금도 잘 떼먹고 투기도 잘 하시고 그리고 군대도 대학원에서 안락하게 보내시고 심지어 안 가기도 하고 네. 참, 근데 서민들은 몇백만 원 빌려가지고 못 갚아서 형제, 부모의 자식들한테까지 그냥 빚부담, 빚 독촉에 이거를 다 이렇게 전이시켜야만 된다. 가족 전체가 해체되는 일을 겪고 극단적으로는 빚 추심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이렇게 왕왕 있다. 계속 사회를 이렇게 내버려 둬야 되는지 정말 다시 한번 저희가 되돌아보고 좀 이제라도 바꿔.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수많은 서민들을 만났습니다. 사업 실패로 단칸방에 살던 7 식구, 가혹한 빚 독촉에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빚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 사실 이거는 금리가 정해놓고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 고금리 대출을 써라.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10대 재벌, 10대 기업에게 그렇게 돈 쌓아두지 말고 당신들이 그렇게